예, 안녕하세요. 프란시스 루실 쇼트 영상 함께 하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When we don't know, we know.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아는 것이고요. Yeah. And when we know, we don't know. 그리고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But the paradox gets removed 이 두 가지 어떤 모순이 제거가 될 수 있는데요. if we express it differently.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When we don't know what we are phenomenally, 우리가 현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게 될 때, we know what we are noumenally. 우리는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Right? And when we don't know what we are noumenally, 우리가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모를 때에는 it's only because we believe we know what we are phenomenally. 우리가 현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뭐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현상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되게 좀 피상적으로 들리고 그냥 뭐 말이 말을 위한 뭐 말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잠시 좀 생각을 멈추고 받아들여 보면 이제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프란시스 루실의 지금 이 메시지의 마지막 말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현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뭐냐고 만약에 제가 좀 토를 달아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고, 그러니까 항상 옳고 그르고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그렇게 사는 게 이제 현상적으로 사는 거고, 그러함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그 생각은 항상 그런 틀의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고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아주 첫 단추가 아닌가. 그래서 이 무슨 행동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그것은 항상 그 이면성을 갖게 되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러면 현상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뭐가 다르냐. 그리고 그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본질적으로 할 의미는 또 뭐냐.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상적으로 존재한다는 데에서는 항상 그 정과 반이 존재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어떤 의도와 행위를 하더라도 그 이면에 뭔가 다른 또 부정적인 면도 항상 같이 성장한다는 거를 다들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현상을 이렇게 좀 정확히 보시면서 살아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좋은 게 좋은 거일 수만은 없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불완벽함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 불완벽함을 확실히 인식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뭔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놓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혹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은 항상 불완벽함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그 굴레 안에, 그 틀 안에 있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러면 더 완벽하게 뭔가 불완벽함을 없애면서 나아갈 수 있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거는 계속 그 현상계를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거고, 그 불완벽함을 인정 안 하는 게 현상계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불완벽함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 확실히 아는 순간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마음도 혹은 불완벽함을 피하려는 마음도 사라진 그런 상태의 삶이 뭐 어떻게 굳이 뭐 말로 표현하자면 본질적인 존재의 그 모습으로 있을 수 우리가 본질적이라는 게 무언지를 아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토를 제대로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에 좀 이제 좀 요약을 좀 하자면 그 어떤 생각도 분명히 반대 이면의 생각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즉 이 조건 하나 이 생각은 심지어 우리는 우리 생각이 인제 어떤 올바른 의도로 인해서 사회가 혹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지지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혹은 그 행동이 그러한 정당함을 가졌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것이 아픔으로 오고 고통으로 수반되는 과정을 계속 겪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조건화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지지라는 거는 그거는 뭔가를 합리화하는 데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현상계의 그냥 그 방식인 거예요. 사실 살인자가 자신이 어떤 살인을 함에 있어서 서도 분명히 그 사람한테 조건화돼 있는 반응이 있을 거고 그 조건화가 사회적으로 물론 지지를 받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조건화를 자신의 조건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식이 또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를 행하고 뭔가 옳다 또는 뭔가가 그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실제로 실제로 그것을 지지할 만한 또는 그것을 유지할 만한 어떠한 어 진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럼 오직 이러한 조건화 생각의 틀이 그 틀 범위 내에서 해석하고 이해되는 그것에 대한 그 무상함, 그것의 어떤 모순? 모순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한 어떤 허무성? 이런 것들이 정확히 자신에게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따로 뭔가가 방식이 있거나 이게 아니라 매 순간 어떤 삶을 살거나 어떤 모습을 취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합리화하거나 그걸 지지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벗어나서 이 꿈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현상이라는 꿈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한 반응일 뿐이다. 요거에 입각해 있다면 조금 더 가벼울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행위의 결과가 결코 어떤 하나의 어떤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거를 아는 거 아닌가. 조금 말이 그렇게 좀 매끄럽진 않지만 어쨌든 한번 제 나름대로 토를 달아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프란시스 루시에 가면 이게 자막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이 쇼트 영상은. 한번 보시면서 좀 명상의 시간을 한번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